둘, 셋, 박수. 하나, 박수 감사. 네, 민선 8기 그리고 100일 시민공감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유경입니다. 자, 저는 광주 시민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홍보대사 조영구입니다. 행복을 만들어온 100일간의 여정. 광주시 민선 8기 토크 콘서트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광주시 민선 8기는 시민의 참여와 행정의 혁신과 실용적 정책을 중심으로 50만 시민의 자부심으로 성장할 희망도시 행복광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을 열고 있습니다. 교통, 교육과 문화, 경제, 복지, 생활환경의 5가지 시정 목표를 중심으로 삶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을 약속하는 민선 8기의 시작. 시민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고 규제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며 교육, 복지, 산업, 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을 360도로 살피는 입체적 시정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변화 중인 희망도시 행복광주로의 여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광주시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 교통의 중심지이지만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시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민선 8기는 거미줄처럼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혼잡도로 개선을 통해 시민이 편안한 교통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교통도시의 혜택을 광주시 시민이 가장 먼저 누리고 시민을 위한 새로운 교통인프라가 활발한 이동 및 지역 접근성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시너지. 수도권 거점 도시 광주. 나아가 중부대륙과 영원한권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관문 광주를 민선 8기가 완성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거 너무 큰 공약을 하신 거 아닙니까? 좀 부담되시겠는데요? 상당히 부담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선거 때 공약을 걸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이렇게 분야별로 모여서 그 공약 사항들을 잘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제 실현 가능한 부분인지 이건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실행을 해 나가야 될 건지를 이제 다 고민을 하고 풀어갔어요. 풀어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도비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광역철도망이라든가 이렇게 국가 교통 그 정책에 맞춰서 가야 되고 그럼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동안에 기획 33853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잘 이웃도시하고 안 풀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성남의 신상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신통방통합시다 할 정도로 그래서 아니 그 태제국에 빨리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나면 그런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또 용인의 이상희 시장님도 경강선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 태전 부산에서 이제 용인으로 그거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인에 이제 대통령 공약상도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주변의 시장님들하고도 상당히 많은 교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또 교통대책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성남, 용인, 그리고 양평, 광주. 이제 하나는 또 이게 성남하고 약간 이해관계가 있더라고요. 미래선 이게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인근 시군하고 해서 광주시의 교통망을 빨리 인근 지자체들하고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교감을 갖고 지금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일단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끝났어요. 이게 이제 40만 인구지 않습니까? 또 이게 이제 광주시가 천년 고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런
과거의 찬란한 문화 역사, 그리고 자연환경이 또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인구 증가라든가 이제 도시 팽창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교통이라든가 이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를 그 과거에 계셨던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각 극작들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하나하나 잘 풀어내려고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공직자들하고 지금 계획을 잘 짜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0여일을 맞아서 그래도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 듣는 시간을 마련하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계신지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의 우리 광주시에 갖는 궁금증이나 원하는 정책들 굉장히 다양하실 것 같고 또 시의원 여러 번 떨어뜨리셨지만 아무튼 공약을 잘 얘기하셔갖고 되신 거 저는 왜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옥뜨기 인생입니다. 옥뜨기 인생. 뭐 공약을 잘 이해가고 계신지 우리 또 시민들께서 한번 또 검토도 해보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준비된 영상을 좀 보죠. 예. 볼까요? 네,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하는 광주시가 조금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놀이공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쉴만한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집 앞에 무너진 도로 좀 고쳐주셨으면 계획된 도시를 바라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더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증설해 줬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많이 펴주시고요. 청년과의 소통의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40만 시민의 기대 속에 민선 8기가 출범하고 100일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희망찬 광주를 위한 새로운 여정. 시민들과 소통하며 웃고 즐기고 더 나은 광주를 위해 고민하는 동안 벌써 100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우리 시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틀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광주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천이 범람하여 주택이 파손되고 도로가 유실되고 우리 지역은 피해가 컸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시민, 각 기관과 단체,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광주시는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바로 세계의 관악 컨퍼런스 유치. 세계의 문화와 교류할 수 있는 기쁜 일인데요. 2024년 광주에서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도시 광주에서 진정한 K-컬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3대가 행복한 광주. 희망도시 행복 광주. 희망도시 행복 광주. 광주들 파이팅! 광주시 화이팅! 광주시 화이팅! 광주시 화이팅! 광주 사랑해요. 희망이 가득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광주. 민선 8기의 행복한 여정을 함께해 주세요. 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광주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해마다 광주시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건 바로 아직 발굴되지 않은 광주시의 성장 잠재력 때문일 겁니다. 인선 8기는 광주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수면 위로 올려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내일의 광주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초역세권 환경을 이용해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할 바이오밸류 및 R&D 연구단지 조성으로 역동적 경제도시의 밑그림을 완성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성장과 경쟁력이란 자급자족의 선을 그리고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해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를 발굴, 지역 경제에 색을 더합니다. 민선 8기가 그리는 광주의 내일, 새로운 도약이 시작됩니다. 네. 역동적인 경제 도시. 시장님 여러모로 공약. 어떠한 공약도 다 신청하실 거예요. 뭐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도 역동적인 경제 도시를 위해서 좀 날카로운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손을 들어주시기 같은데. 바랍니다. 예,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자, 본인 소개와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청년회의소 회장 김용원입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희망도시 행복광주라는 대명자에 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준비하신 부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그 많은 정책 중에서 광주시의 그 생산적인 활동과 지역 개발을 위해 구시가지 개발 사업과 연계된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 지역 프로그램, 즉 예를 들어 뭐 시당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몰이라든지 운영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거 이 그림을 그려서 지금 이제 바로 역세권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다양한 지금 청년 프로그램과 이제 그런 어떤 플랫폼 사업들을 추진을 할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청년들이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 갈 데가 있어야죠. 첫 번째. 두 번째 또 청년들이 가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일단 청년들에게는 어떤 그런 능력 개발이라든가 그런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안내를, 취업 안내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광주시에는 이제 기업인 협의회가 있고, 뭐 화공상공회도 있고, 뭐 소상공인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소위 말해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드려야지만 그 기업들이 어떤 성장을 하고, 그 성장 속에서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또 이제 청년 창업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씩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끼워야 된다, 이제 심사를 딱 끼고 해서. 네. 우리가 진짜 청년들이 이제 활기찬, 우리가 광주시가 사실은 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경제부 인구 경제 구조를 보면요, 그 보너스 인구라는 게 있고 오너스 인구라는 게 있어요. 보너스 인구라는 건 생산 가능성이고, 오너스 인구라고 하는 거는 고령화, 비생산적이고. 근데 우리가 상당히 과거 20만 할 때는 상당히 좀 침울했었어요. 저도
근데 지금 40만 원에서 지금 2030 인구가 32%가 됩니다. 아이들 울음소리도 많이 커졌고,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도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그런 네. 2030 연령대가 어떻게 여기서 자리를 잡고 또 생활 터전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인가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 행정부 수장으로 있는 제가 네.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런 그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저 현재 진행 사항들을 네. 잘 풀어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또 우리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입맛 뭐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입맛이. 예. 근데 청년들하고 지금 많은 그런 어떤 소통 창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네. 어떤 게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을 건가를 이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예, 돼요. 어떻게 시장님 믿고 어떻게 한번 좀 같이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뭐 시장님 혼자 만드시는 건 아니시. 앞으로 시장님 행정에 적극 우리 청년회의가 앞으로 또 열심히 뒷받침해서 연계된 사업이나 홍보라든지 예. 앞으로 광주시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든든하시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박수를 제가 하나님 치셨어요, 시장님.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시간이 없는데요, 네, 시장님. 시간이 없어요. 시장님, 제가 청년 할 말을 막 답답하시죠? 청년 정책을 다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때 이제 캠프에 JC 회원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 청년 정책은 예. JC 청년들하고 상의하겠다. 그래서 제가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광주시 청년회의소, 광주시 JC에서 한 명을 추천을 받아서 제가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게끔 했어요. 제가 첫 번째 그게 청년들하고의 약속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시민의 행복이라는 확신. 민선 8기는 아이가 꿈으로 자라고 청년은 기회를 보장받고 어르신은 복지로 안심하는 3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시를 믿고 아이를 낳아 함께 키울 수 있는 든든한 양육 환경. 청소년과 청년들의 도전과 미래를 응원하는 희망찬 기회의 마련.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돌봄까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행복 광주를 민선 8기가 약속드립니다. 네, 아까 청년층까지 34%에 달한다고 하셨나요? 32%. 와. 시장님은 진짜 없어요. 3대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공약을 거실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문제입니다. 복지형,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에 대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는 꿈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복지가 나왔는데요. 저는 광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시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인권 보호와 그다음에 후생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어린이집 연합대하고 소통 릴레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들이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런 관련 예산들을 지금 내는데도 반영을 상당히 해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육주간 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육교사, 보육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그래야 아이들이 더 밝아진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뭐 어린이집에서 어디 학대했어, 뭐 했어. 광주시 어린이집, 뭐 국공립, 가정, 민간 어린이집 종류 다 해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피세타해서 뽑아내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조치를 해야겠죠. 근데 진짜 본의 아니게 그 언론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피해를 보는 게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교사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몇 가지를 어린이집에서 이제 요구했던 부분들 또 우리 그 아동
보육관과 거기서 이제 지금 작업을 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보육 교사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그 아이들이 더 밝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광주만의 특별함. 민선 8기는 도농복합도시 광주의 특성에 창의적 행정을 더해 쾌적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복잡했던 민원 불평과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적극적인 행정혁신으로 해결하고 일상의 풍경을 바꾸는 도시 디자인과 개발 사업 추진으로 아름다운 미래형 도시의 가치를 시민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고 산책로, 공원, 휴식의 공간을 시민 가까이에 만들어 더 쾌적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발길 닿는 곳곳 느껴지는 쾌적한 즐거움, 민선 8기가 만들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학생회장이에요? 네. 그렇구나. 자, 기대됩니다. 자, 질문. 네, 제가 지금 광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문화의 집 건립이라든지 이렇게 기반 시설을 많이 마련해 주셨는데 청소년과 시청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안정이 되고 이제 아마 다음 주나 저에서 정부에서는 아주 그 버스나 이런 전철이나 대중교통 이런 거 빼놓고는 마스크를 이제 착용 안 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가 청소년 지도사장이시니까 제가 소통을 해서 공감대 형성이 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지금 아까 또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뭐를 원하는지를 또 알아내고 그래서 그걸 또 시책에 우리가 시정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간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앞으로 담당과에서 지금 기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씩 열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은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내년 4월에 조자 엑스포 때 다시 재개합니다. 와. 그러니까 내년 4월을 다시 기대를 해주셔도 돼요. 네. 네.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우리가 지금 광주시에 이제 공무원 중에 이제 사회복지직이 한 지금 150명까지 하면서 130명, 거의 1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광주시의 이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화시키는 그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여가 지금 말씀하신 돌봄 서비스가 이제 그게 어떤 그 전체 이제 통합형이 있고 우리 개별적으로 가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케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또 두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금 연세는 계시는데 사실 활동력이 좋잖아요. 사실 저는 고령화 시대에서 노령층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사회적 국가적 낭비라고 그러니까 손해라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저 작은 일자리 창출, 우리가 이제 시니어 일자리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보복 일자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에 봉사도 하면서 흥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여가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지금 광주시에 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그 시에 하나 있고, 그런데 거점별로 제가 노인복지관도 이제 다 만들어 드리는데 지금 현재 송정지구에 그 공공 부분이 있어서
공공부지가 있어서 지금 보건소를 글로 옮겨요. 보건소를 글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소방파출소가 경화상에 있는데 이게 그 애들 통학 시간에 나오질 못해가지고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서 글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종종 파출소가 일반 파출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범죄 이런 관련해서 방공 활동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출소 일반 파출소 하나 해서 거기 하나 이제 행정타운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통합형 이제 회관을 만듭니다. 뭐냐면 노인회관하고 그 보훈회관하고를 쌍둥이 건물을 이렇게 줘요. 아, 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그 복지 프로그램들을 다 깔을 겁니다. 그 안에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뭐지? 요즘 이제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성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광주에 여성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비전 센터 하나 만들겠다 했더니 또 그것도 이제 정책 상황에서 보면 이제 또 그것도 성평등 관련해서 또 안 맞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명칭을 부여해서 좀 하나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광주시 장애인 부모의 그 고문 역할을 한 13년째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거기 이제 아버지의 교육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물론 거기에서 아버지의 입맛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단순하게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한 분도 안 오셔. 아버지 교육하면 안 나와. 결국 참여율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컨텐츠화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사실 첫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같은 당사자이면서도 이제 첫 듣는 얘기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다가 한번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집이 여기 아니에요, 회덕동. 옛날 회덕리. 아버지 때 이제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꾼의 아들이고, 그래서 4.27 회장도 해보고.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정책이라든가 지금 이제 로컬 푸드라든가 푸드 플랜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농업 정책들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조례 하나를 보니까 농업인들이 피해보는 게 아니라 농작물 피해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뿌리 작물은 되는데 줄기 작물이 피해도 보상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갑자기 급격한 도시 구조로 변화되면서 도시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정에 들어오면서 그것 때부터 약속한 거지만 지금 생활개선 회장님 계시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목현동에 있는데 사실 그렇게 위치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협소해.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농업이 활성화돼 가고 있는 이런 남한산성면이나 태촌면이나 초월면이나 이쪽 지역을 좀 그래도 약간 이제 어떤 개발행위에 부담이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부지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몇 개 부지를 했더니 또 그린벨트다 못해서 입지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10만 해배 정도, 3만 평 이상 부지를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부서에서 찾으면 농업기술센터를 글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농촌 어메니티 사업이라든가 그런 각종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기술 보급이 사실 광주시가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그 안에다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광주시가 도농복합 도시로서의 농촌이 소외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확실하게 잡고 갈 겁니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지금 시장님을 위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압력도 많이 받으셨고 지금 하고 계신 상황도 많이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나 이 광주시를 구석구석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과 같은 방향을 공유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돼서 오늘 이 자리가 참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하시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저희가 이제 희망 도시 행복광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때문에 아까 그런 구조가 인구 구조도 지금 그렇게 거의 맞아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울음소리 얘기하고. 근데 이제 크게는 사실은 이제 제가 권역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 이제 마침 또 오포가 다 동일했잖아요. 동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동지역은 어떤 정주 공간으로서 그렇게 좀 그 안에다 뭐 쇼핑몰, 뭐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컨벤션홀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식홀이 없어가지고 지금 밖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아주 근사한 이제 그런 웨딩홀도 하고 다양한 쇼핑몰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초월 곤지암 그 이제 도척은 우리가 관광 산업 그런 공간으로 지금 꾸미려고 해요. 그래서 곤지암 리조트도 있고 거기 뭐 곤지암 밸리도 있고 그런 이제 하나의 벨트는 관광화시키고 또 한쪽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 클러스터화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산업단지를 이제 유치하고 계획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범사업도 아마 지금 환경부 전직 장차관들 뭐 이런 그 전문가분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사실은 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만산성, 남종, 태촌이에요. 태촌 지금 8,000명에서 16,000명으로 인구가 배를 증가했지만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계속 그대로였지만 2,900명이었는데 지금 2,450명? 한 450 줄었어요. 또 남정면도 1,900명이었는데 한 450명? 거기서 그렇게 줄어서 지금 1,400명. 그래서 역경 제가 인구 유입 계획에 대한 아젠다를 우리가 좀 해야겠다 이런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지역이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하나 지을 수 없죠. 그래서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기반시설들, 시 단위의 기반시설들을 최대한 갖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활력이 넘치는 그런 그 어떤 여가 공간으로 또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정지습지, 또 그 광동 인공습지 있고, 뭐 이제 허브섬 있고, 또 이제 천진암이 있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그 우산리에다 지금 이제 신림숲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마저 다 하잖아요. 남한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캠핑 할 수 있는 그 글램핑장이라든가 캠핑 이런 시설도 좀 넣고 그래서 광주에 사는 인구 주민들이면 평상시에는 각자 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주말이 되면 그런 여가 공간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내일 우리가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어떤 의료 그런 기능이라든가 다 해서 그래서 자족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제 현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씩 완벽하게 처음부터 설계를 하나씩 지금 해나가고 있으니까 조금씩 기다려 주시면 하나씩 나타날 거예요. 다만 지금 막 공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더 우리 직원들한테 속도감을 높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지난 8월 달에 수해 때문에 고생들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보상을 좀 어떤 식으로 해주려고 저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이제 시민 대표님들도 시청 직원들 또 너무 나무라지만 말고 응원을 좀 해주세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광주시가 제대로 진짜 3대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드는데 제가 열심히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저도 많은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지금 많은 말씀들을 제가 다 못 들었지만 우리가 소통 릴레이라든가 다양한 채널들을 제가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광주시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통하고 거기서 또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또 완벽한 광주시의 그런 완성도를 도시 완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